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한 오래된 골목. 70대 중반의 박순애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작은 국수 가게 문을 열었다. 50에 넘게 같은 자리에서 국수를 말아온 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손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세월의 무게가 서려 있었다. 순애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넸지만 박순애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아니,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1950년 겨울, 21살의 순애는 평양에서 피랑길에 올랐다가 가족 모두를 잃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갓 돌이 지난 동생까지. 폭격 속에서 순애만 홀로 살아남았다. 그날 이후 순애의 말은 줄어들었다. 대신 그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평양냉면을 재현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차갑고 시원한 육수, 쫄깃한 면발. 그것이 순애가 가족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할머니, 냉면 한 그릇이요. 단골 손님의 주문에 순애는 익숙한 동작으로 면을 삶기 시작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정확히 40초를 세고 찬물에 헹구는 동작. 50년을 반복한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여인이 들어섰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북한식 억양이 섞인 말투로 물었다. 여기가 국수 가게 맞습니까? 순애의 손이 멈췄다. 그 억양. 60년 전 평양 거리에서 듣던 바로 그 억양이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봤다. 강명수, 75세. 2년 전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여인이었다. 명숙의 눈에는 오랜 피로가 서려 있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의 고통, 그리고 남한에서의 적응. 모든 것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여기서 일 좀 할 수 있을까 해서요.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이도 많고 탈북자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녔다. 하지만 명숙에게는 자부심이 있었다. 평양에서 30년 동안 구경식당에서 일했던 경력. 그는 평양냉면의 정통을 알고 있었다. 순애는 명숙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반가움? 아니었다. 그것은 적대감이었다. 여긴 사람 필요 없소.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명숙은 당황했다. 하지만 벽보에 구인 광고가 그건 내렸소. 돌아가시오. 순애는 다시 면을 삶기 시작했다.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제가 평양에서 국수를 30년 동안. 평양? 순애의 손이 다시 멈췄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명숙을 쏘아봤다. 순애의 눈에는 60년 묵은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네들이 내 가족을 죽였소.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어졌다. 명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순애는 계속 말을 이었다. 1950년 12월 평양 대동강 다리 위에서 폭격이 쏟아질 때 당신네 인민군들이 피난민을 막아섰소. 그때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도 안 된 동생이 죽었소.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그때 5살이었습니다. 저도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당신은 북에서 살았잖소. 평양에서 국수나 팔면서. 순애의 말에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명숙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남한 사람들은 다 이런가요?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민족. 우리가 무슨 민족이요? 당신네가 총을 겨눴던 사람들이 우리요. 두 여인은 좁은 주방에서 서로를 노려봤다. 60년의 세월이 만든 증오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명숙은 결국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순애는 다시 면을 삶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양 억양. 그 억양을 듣는 순간 6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머니의 비명, 아버지의 신음, 동생의 울음소리.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60년 전 불타던 평양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순애가 가게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명숙이었다. 그는 밤새 이 골목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 제발 일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명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순애는 외면하려 했지만 구청 공무원이 다가왔다. 박 사장님, 이분 좀 도와주시죠.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인데 한 달만이라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순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최근 매출이 줄고 있었고 지원금은 솔깃했다. 결국 순애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딱 한 달만이요. 명숙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하지만 순애는 차갑게 덧붙였다. 대신 규칙이 있소. 나한테 말 걸지 마시오. 내 방식대로만 일하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당장 나가시오. 명숙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여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좁은 주방에서 등을 돌린 채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60년 묵은 증오를 안고서 명숙이 일을 시작한 첫날, 주방은 얼어붙은 전쟁터였다. 순애는 명숙에게 단 한 가지 일만 시켰다. 설거지. 명숙은 30년 경력의 요리사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설거지를 하는 조수에 불과했다. 명숙은 묵묵히 그릇을 닦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전 11시, 점심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순애는 익숙한 동작으로 냉면을 만들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올리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명숙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순애의 손놀림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평양에서 배운 방식과는 달랐다. 육수의 농도, 면을 삶는 시간, 고명의 배치,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랐다. 할머니, 육수가 좀 묽은 것 같은데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애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말하지 말라고 했소. 하지만 손님들이 더 진한 맛을 좋아할 것 같아서 당신 방식대로 하고 싶으면 당신 가게 차리시오. 순애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명숙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저건 정통 평양냉면이 아니야. 남한식으로 변형된 거라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3시, 주방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순애는 내일 쓸 육수를 준비하고 명숙은 여전히 설거지를 했다. 침묵만이 흘렀다. 그때 명숙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깨지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다. 순애가 돌아봤다. 조심성도 없이. 명숙은 재빨리 쪼그려 앉아 깨진 그릇을 주웠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순애는 한숨을 쉬며 구급상자를 꺼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30년 요리했다고? 순애는 비아냥거리며 밴드를 던져줬다. 명숙은 조용히 상처를 감쌌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명숙은 여전히 설거지만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순애의 요리를 관찰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다. 순애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오래된 위장병이 도진 것이었다. 명숙이 황급히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님들. 주문이. 순애는 힘겹게 말했다. 주방 밖에는 점심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제가 할게요. 안 돼. 순애가 소리쳤지만 이미 명숙은 주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명숙은 30년간 몸에 밴 솜씨로 냉면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순애와 완전히 달랐다. 명숙은 북한식 정통 방식대로 육수를 더 진하게 만들었다. 면도 더 쫄깃하게 삶았다. 고명도 평양 스타일로 배치했다. 손님들에게 냉면이 나갔다. 순애는 벽에 기대어 초조하게 지켜봤다. 그리고 손님들의 반응이 돌아왔다. 사장님, 오늘 냉면 왜 이래요? 맛이 이상한데? 육수가 너무 진해요. 평소랑 다르잖아요. 면발도 너무 질긴 것 같은데. 불평이 쏟아졌다.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애는 아픈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내가 뭐라고 했소. 당신 방식은 여기 안 통한다고. 순애는 명숙을 밀어내고 직접 냉면을 다시 만들었다. 아픈 와중에도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다. 손님들은 다시 만족하며 먹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명숙은 혼자 주방에 남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온 음식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다. 명숙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명숙은 더 일찍 출근했다. 그리고 순애가 오기 전에 혼자 육수를 만들어 봤다. 이번에는 순애의 방식과 자신의 방식을 절반씩 섞어봤다. 남한 사람들의 입맛과 북한의 정통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 순애가 출근했을 때 명숙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순애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육수를 맛봤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다. 뭘 한 거요? 아무것도. 그냥 할머니 방식대로 했어요. 명숙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순애는 예리했다. 50년을 육수를 만들어 온 사람의 혀는 속일 수 없었다. 내 육수에 뭔가 넣었소. 뭘 넣었는지 말하시오.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그는 사실대로 말했다. 평양식 양념을 조금, 아주 조금만 넣었어요. 할머니 육수의 깊이를 더하려고. 순애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내 육수에. 당신 맘대로. 순애는 육수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귀한 육수가 하수구로 흘러내려갔다. 명숙은 넋을 잃고 바라봤다. 할머니, 그건 너무. 나가시오. 당장 나가. 순애가 소리쳤다. 명숙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맞섰다.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제 방식도 들어보지 않고. 당신 방식. 북한 방식 말이오? 내 가족 죽인 놈들 방식? 전쟁은 70년 전 일이에요. 언제까지 과거에 살 겁니까? 과거. 내겐 어제 일이오. 매일 밤 꿈에서 보는데 어떻게 과거라고 하오. 두 여인은 서로를 향해 소리쳤다. 60년의 상처가, 분단의 아픔이, 서로 다른 삶이 부딪혔다.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다. 결국 명숙이 먼저 돌아섰다. 알았어요. 이제 안 올게요. 한 달도 채우지 않고 그만둘게요. 명숙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가게를 나갔다. 순애는 텅 빈 주방에 혼자 남았다. 쏟아진 육수가 바닥에 고여 있었다. 순애는 그 육수를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왜일까? 가슴이 답답했다. 명숙을 내쫓은 것이 옳은 일인지 순애는 확신할 수 없었다. 명숙이 떠나고 사흘이 지났다. 순애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설거지도 청소도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75세의 몸으로는 버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순애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 북한 여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점심시간 손님이 평소보다 많이 몰렸다. 순애는 정신없이 국수를 말았다. 그런데 실수가 생겼다. 피곤한 탓에 육수에 넣을 양념 비율을 잘못 맞춘 것이었다. 손님들의 불평이 시작됐다. 사장님, 오늘 맛이 왜 이래요?
육수가 너무 싱거운데요. 순애는 당황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 나이가 든 탓일까? 아니면 명숙이 떠난 후 마음이 흔들린 탓일까? 그날 저녁, 순애는 가게 문을 닫고 주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렸다. 순애는 명숙이 앉아 설거지하던 자리를 바라봤다. 그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순애는 처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봤다. 명숙도 전쟁의 피해자였다. 5살의 아버지를 잃고 북한에서 힘들게 살다가 목숨 걸고 탈북해서 낯선 남한에 왔다. 그런 사람에게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다. 그리고 문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손편지와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명숙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제가 무례했습니다. 할머니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평양냉면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념은 제 어머니가 평양에서 만들던 비법입니다. 할머니의 육수에 조금만 넣어보세요. 분명 더 깊은 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순애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유리병을 들어 코에 가져다 댔다. 독특한 향이 났다. 생강, 마늘, 그리고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신료의 조합. 순애는 망설였다. 50년 동안 지켜온 자신의 비법에 다른 것을 섞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육수에 명숙의 양념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리고 맛을 봤다. 순애의 눈이 커졌다. 놀라운 맛이었다. 자신의 육수가 가진 깔끔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깊이가 더해졌다. 평양의 정통과 서울의 세련됨이 만난 맛. 그날 점심,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장님, 오늘 냉면 맛이 왜 이렇게 좋아요? 뭔가 달라졌는데 훨씬 맛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다. 명숙의 양념이 자신의 육수를 완성시켰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순애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구청 공무원에게서 받은 명숙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목이 메었다. 나요. 박순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순애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양념. 받았소. 좋았소.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요? 내일 다시 나와주겠소? 제가 다시 일해도 되는 건가요? 순애는 눈을 감았다. 60년간 품어온 증오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육수의 그 맛, 남과 북이 만났을 때의 그 조화, 그것이 순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냥 나오시오. 순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유리병을 들고 오래도록 바라봤다. 평양, 60년 전 자신이 떠나온 그곳,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곳에서 온 향신료가 지금 자신의 음식을 완성시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이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었다. 순애는 이미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 말 없이 일이나 하시오. 순애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명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섰다. 이번에는 설거지 자리가 아니라 조리대 앞이었다. 오늘부터 당신도 국수 만드시오. 내 방식대로. 네, 할머니.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순애는 그것을 못 본 척했다. 두 여인은 나란히 서서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순애는 면을 삶고 명숙은 고명을 준비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순애가 명숙에게 물었다. 그 양념 어떻게 만드는 거요? 명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 어머니가 평양 대동강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거기서 배운 비법이에요. 대동강 식당? 순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곳은 순애의 어머니도 젊은 시절 일했던 곳이었다. 순애는 오래전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대동강 식당의 비법 양념. 순애의 어머니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쟁 중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혹시 당신 어머니 성함이 리춘이요.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숙의 어머니도 순애의 어머니도 같은 곳에서 일했다는 사실이었다. 전쟁이 없었다면 그들은 동료였을지도 몰랐다. 그 양념, 나한테도 가르쳐 주겠소? 순애의 질문에 명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활짝 웃었다. 물론이에요. 할머니. 그날부터 두 여인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음식 앞에서 그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명숙이 순애에게 제안했다. 할머니, 제가 북한식 고명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대신 나도 당신한테 남한식 육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소. 두 사람은 서로의 비법을 나누기 시작했다. 순애는 명숙에게 맑고 깔끔한 육수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명숙은 순애에게 깊고 진한 양념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냉면을 만들어냈다. 남한의 깔끔함과 북한의 깊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냉면. 그것은 그 누구도 맛본 적 없는 진정한 통일 냉면이었다. 새로운 냉면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종로에 가면 특별한 냉면집이 있대. 남북한 맛이 섞인 거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순애와 명숙은 정신없이 국수를 말았다. 두 사람은 이제 제법 호흡이 맞았다. 순애가 면을 삶으면 명숙이 육수를 붓고 명숙이 고명을 준비하면 순애가 마지막 손질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일이 끝나면 각자 돌아갔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과거는 여전히 금기였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그는 냉면을 주문하고 한 숟가락 먹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 맛이야.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순애가 다가갔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득했다. 이건 내가 평양에서 먹던 그 맛이오. 70년 만에 다시 맛보는. 할아버지도 실향민이었다. 1950년 겨울, 15살의 나이에 혼자 월남했다. 가족들은 모두 북에 남았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리워만 했다. 고향의 맛을, 어머니의 손맛을. 순애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70년 동안 평양냉면을 만들어 온 이유가 바로 그 그리움 때문이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순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명숙이 조용히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명숙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나도 저 할아버지처럼 평양을 그리워했소. 매일 밤 60년이 넘도록. 명숙은 조용히 들었다. 순애는 계속 말을 이었다. 1950년 12월 4일 평양 대동강 다리에서 우리 가족은 피란을 가려고 했소. 하지만 인민군이 다리를 막았고 폭격이 시작됐소.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있었소. 하지만 폭발로 우리가 떨어졌고 다시는 어머니를 찾지 못했소. 아버지도 동생도 눈물이 순애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명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저도 아버지를 잃었어요. 명숙이 조용히 말했다. 순애가 명숙을 바라봤다. 1951년 봄이었어요. 미군 폭격으로 우리 집이 무너졌고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어요. 5살이었던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남았지만 명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봤다. 60년간 적대했던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은 아픔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어요. 북도 남도. 명숙의 말에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나는 당신을 미워했는데 당신도 나만큼 아팠구려. 그날 밤 두 여인은 처음으로 함께 차를 마셨다. 가게 문을 닫고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명숙 씨,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소? 순애가 물었다.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북한에서 제가 탈북하기 전에. 탈북 쉽지 않았겠소. 네, 2년 동안 중국을 거쳐서 정말 힘들었어요. 명숙은 탈북 과정의 고통을 떠올렸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공포,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과 동시에 찾아온 외로움. 남한에 와서도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탈북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봐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순애는 명숙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하오. 나도 처음에 당신을 그렇게 봤소. 아니에요. 할머니, 이해해요. 할머니의 상처를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60년의 증오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순애는 명숙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명숙 씨, 내 집에 와서 같이 살지 않겠소? 명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집에요? 나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오. 그리고 외로웠소. 순애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60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 가족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았다. 평양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대신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명숙을 만나고 함께 일하면서 순애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픔을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하지만 제가 북한 사람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오? 우리 같은 국수를 만들잔소. 순애의 말에 명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눈물도 함께 흘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명숙이 순애의 집으로 이사한 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순애는 남한식 김치찌개를 끓이고 명숙은 북한식 두부밥을 만들었다. 작은 식탁에 남과 북의 음식이 함께 올라왔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인사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웃었다. 60년 만에 순애는 다시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그날 밤, 침실로 들어가기 전 명숙이 순애에게 물었다. 할머니, 평양이 그리우세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립지.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내 집이오. 그리고 순애는 명숙을 바라봤다. 당신이 있으니 평양이 조금 덜 그립소.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할머니,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그리운데 할머니가 계시니까 조금 견딜만해요. 두 여인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분단이 만든 상처, 전쟁이 남긴 아픔, 60년의 증오,
그 모든 것이 이 포옹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명숙이 순애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두 여인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따뜻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고 가게로 출근해서 국수를 만들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순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명숙도 낯선 남한 땅에서 의지할 곳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못했다. 특히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60년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는 없었다. 어느 날 가게에 텔레비전 방송국 제작진이 찾아왔다. 저희가 한국의 숨은 맛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요. 여기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남북한 할머니가 함께 만드는 냉면이라니 정말 특별한 이야기네요. 제작진은 두 여인을 인터뷰하고 요리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어 했다. 순애는 거절하려 했지만 명숙이 말했다. 할머니,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순애는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다. 촬영 날, 제작진은 두 여인의 하루를 따라다녔다. 함께 장을 보고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는 모습. 카메라는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았다. 인터뷰 시간이 되었다. 진행자가 질문했다.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나요? 순애와 명숙은 서로를 바라봤다.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엔 미워했습니다. 순애의 솔직한 대답에 스태프들이 놀랐다. 순애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어서요. 북한 사람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미웠습니다. 명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할머니가 무서웠어요. 저를 증오하는 눈빛을 보면서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되셨어요? 진행자가 물었다. 명숙이 대답했다. 음식이요. 우리 둘 다 평양냉면을 사랑했거든요. 그 음식이 우리를 연결시켰어요. 순애가 덧붙였다. 명숙 씨의 양념을 맛봤을 때 깨달았어요. 남이든 북이든 우리는 같은 음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촬영이 끝난 후 프로듀서가 말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방송 나가면 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률이 20%를 넘었고 SNS에서는 두 할머니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이게 진짜 통일이다. 눈물 나게 감동적이네요. 할머니들 덕분에 평화가 뭔지 알았어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다음 날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두 할머니가 만든 통일냉면을 먹기 위해서. 순애와 명숙은 정신없이 국수를 말았다. 손님들은 냉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떤 사람은 실향민 부모님을 떠올렸고 어떤 사람은 분단의 아픔을 생각했다. 한 그릇의 국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순애와 명숙은 지쳐서 주저앉았다. 오늘 정말 많이 팔았네요. 명숙이 웃으며 말했다. 순애도 웃었다. 그러게. 이렇게 바쁜 건 처음이오. 두 사람은 잠시 쉬면서 차를 마셨다. 그때 순애가 조용히 말했다. 명숙 씨, 고맙소. 왜요? 할머니?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살았을 거요. 증오 속에서 명숙은 순애의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0년의 증오가 이제는 깊은 우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며칠 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북한에서 온 예술단이 남한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두 할머니의 가게를 찾아온 것이었다.
명숙은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만나 반가워했다. 그들과 평양 사투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순애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예술단이 떠난 후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저 사람들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요. 순애는 명숙을 꼭 안아줬다. 울지 마시오. 당신 어머니도 하늘에서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요. 어머니한테 죄송해요. 혼자 두고 왔다고. 죄송할 것 없소. 당신은 살기 위해서 온 거요. 그게 잘못이 아니오. 순애의 위로에 명숙은 한참을 울었다. 순애는 명숙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있어줬다. 그날 밤, 두 여인은 함께 평양냉면을 만들었다.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 순애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면을 삶았고, 명숙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육수를 부었다. 완성된 냉면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잠시 묵념했다. 전쟁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해 남에서도 북에서도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인사하고 냉면을 먹기 시작했다. 차갑고 시원한 육수, 쫄깃한 면발, 그것은 그들의 고향, 평양의 맛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맛이기도 했다. 남과 북이 만나 증오를 넘어 사랑으로 만든 맛. 맛있네요. 할머니, 그러게. 우리가 만든 게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국수를 먹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다. 화려한 네온사인, 오가는 사람들, 평화로운 풍경. 순애는 생각했다. 60년 전 자신이 평양을 떠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북한 사람과 함께 살며 함께 웃고 함께 음식을 만드는 날이.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통일은 정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한 그릇의 국수가 60년의 증오를 녹일 수 있다는 것을. 방송 이후 석 달이 지났다.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 순애와 명숙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 어느 봄날, 가게에 양복을 차려입은 외국인 2명이 찾아왔다. 순애는 영어를 못했지만 명숙이 간단한 영어로 주문을 받았다. 냉면 2, please. 외국인들은 냉면을 주문하고 조용히 맛을 음미했다. 한 입 먹고 또 한 입 먹었다. 그들의 표정이 진지했다. 순애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다. Thank you. Very special taste. 그들은 명함을 남기고 갔다. 명함에는 Michelin Guide Inspector라고 적혀 있었다. 순애는 영어를 몰라서 그냥 서랍에 넣어뒀다. 며칠 후 같은 외국인들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메뉴도 시켰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도 왔다. 세 번째 방문이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자꾸 오네요. 명숙이 이상하게 여겼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손님은 손님이지. 자주 오면 좋은 거 아니겠소?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미슐랭 가이드 서울 편집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축하드립니다. 귀 레스토랑이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되었습니다. 빕구르망 부문입니다. 순애와 명숙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젊은 직원이 설명해줬다. 미슐랭 가이드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서요. 빕구르망은 가성비 좋은 훌륭한 식당에 주는 거예요. 두 할머니는 그제야 이해했다. 자신들의 작은 국수 가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다. 이게 정말이요? 순애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징으로 물었다.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심사위원들이 극찬했대요. 남북한의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유일무이한 맛이라고요. 명숙은 눈물을 터뜨렸다. 순애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미슐랭 가이드 등재 소식은 곧 언론에 알려졌다. 신문, 방송, 인터넷, 모든 매체가 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뤘다. 전쟁의 적이 미슐랭 셰프가 되다. 남북 화해. 한 그릇의 국수에서 시작하다. 75세와 78세. 미슐랭이 인정한 기적.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다. 해외 언론도 관심을 보였다. CNN, BBC, 뉴욕타임스. 전 세계가 두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미슐랭 가이드 시상식 날. 순애와 명숙은 생전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다. 젊은 직원이 도와줘서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할머니들, 정말 멋지세요. 시상식장은 화려했다. 유명 셰프들, 레스토랑 오너들, 언론사 기자들, 모두가 두 할머니를 보기 위해 모였다. 무대에 오른 순애와 명숙, 조명이 그들을 비췄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평생 국수만 만들어 왔거든요. 관객들이 웃었다. 순애는 계속 말을 이었다. 60년 전, 저는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북한을 미워했고, 북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순애의 말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고 함께 국수를 만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같은 음식을 사랑하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순애는 명숙을 바라봤다. 명숙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명숙 씨의 것이고, 그리고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전쟁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명숙도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2년 전에 탈북했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낯선 땅에서 혼자서.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순애의 할머니를 만나고 함께 일하면서 저는 다시 가족을 찾았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을요. 명숙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함께 국수를 만들게 해주셔서,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순애도 명숙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고맙소, 명숙 씨. 내 마음의 얼음을 녹여줘서. 두 할머니는 무대 위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이 전 세계로 전송되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두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 젊은 탈북민이 명숙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도 탈북자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숙은 젊은이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실향민 할아버지도 순애에게 다가왔다. 저도 평양에서 왔어요. 1950년에 내려왔죠. 할머니 국수 먹고 고향 생각 많이 했어요. 순애는 할아버지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같은 고향,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금방 친구가 되었다. 그날 밤, 순애와 명숙은 가게로 돌아왔다. 작지만 따뜻한 그들의 공간.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할머니, 우리 정말 대단한 거 해냈네요. 명숙이 웃으며 말했다. 순애도 웃었다. 그러게. 미슐랭이라니.
꿈만 같소. 내일부터 손님이 더 많이 오겠어요.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국수를 말아야지. 두 사람은 손뼉을 마주쳤다. 그리고 함께 웃었다. 60년의 증오를 넘어 70대 후반의 나이에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미슐랭 등재 후 6개월이 지났다. 가게는 매일 만석이었다.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순애와 명숙은 아침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나이는 많았지만 열정만큼은 청춘이었다. 어느 날 대기업 식품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할머니들의 레시피로 냉면을 대량 생산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마트에서 팔 수 있게요. 담당자는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했다. 순애와 명숙은 고민에 빠졌다.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명숙이 물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 국수는 손으로 만들어야 제맛이 나오.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면 그게 우리 국수가 아니지 않겠소? 그렇긴 한데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명숙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두 사람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손으로 계속 만들겠소. 대기업의 제안을 거절했다. 담당자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다. 할머니들의 철학을 존중합니다. 대신 다른 제안이 있는데요. 요리 강습은 어떠세요? 전국의 요리사들에게 할머니들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순애와 명숙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좋은 생각 같았다. 그건 해볼 만하겠소. 한 달 후 첫 요리 강습이 열렸다. 전국에서 20명의 요리사들이 모였다. 젊은 셰프들부터 중년의 식당 주인들까지 모두가 두 할머니의 비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순애가 강습을 시작하며 말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음식은 마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명숙이 덧붙였다. 그리고 재료를 존중하는 마음. 면 하나하나, 육수 한 방울 한 방울에 정성을 담아야 해요. 강습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순애는 육수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명숙은 양념 배합을 알려줬다. 요리사들은 열심히 배우며 메모했다. 할머니, 이 양념은 어떤 비율로 넣나요? 비율? 그런 거 없소.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지. 순애의 대답에 요리사들이 당황했다. 명숙이 웃으며 설명했다. 할머니 말씀은 레시피를 외우지 말고 맛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 재료가 다르고 날씨도 다르니까 그때그때 조절해야 해요. 요리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철학을 배우고 있었다. 강습이 끝날 무렵 한 젊은 셰프가 손을 들었다. 할머니들, 질문이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화해하셨어요? 처음엔 서로 미워하셨다고 들었는데 순애와 명숙은 서로를 바라봤다. 순애가 대답했다. 화해? 그런 거 없었소. 그냥 함께 국수를 만들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됐을 뿐이오. 명숙이 이어서 말했다. 맞아요. 말로 용서하고 화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일하면서 같은 음식을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죠. 젊은 셰프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습은 큰 성공이었다. 요리사들은 두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각자의 지역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전국 곳곳에서 두 할머니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국수 가게가 생겨났다. 물론 오리지널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정성을 다해 국수를 만들었다. 어느 날 순애에게 특별한 전화가 걸려왔다. 북한 출신의 중년 여성이었다. 할머니, 저는 독일에 사는 탈북민이에요.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여기서 작은 한식당을 하는데
할머니들처럼 남한 사람과 협력하고 싶어요. 순애는 그 여성과 오래 통화했다. 그리고 용기를 주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진심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은 받아들여 줄 거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순애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서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큰 도전이 찾아왔다. 명숙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할머니. 순애가 소리쳤다. 명숙은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과로입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셨어요. 의사의 진단이었다. 명숙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순애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명숙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무리시켰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나이를 잊고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명숙은 약하게 웃었다. 순애는 명숙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 우리 조금 쉬면서 합시다. 나이도 있고 건강이 제일이니까. 하지만 손님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오. 순애의 말에 명숙은 눈물을 글썽였다. 일주일 후 명숙은 퇴원했다.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다. 이제 일을 줄이셔야 해요.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일하지 마세요. 순애와 명숙은 고민했다. 손님은 많은데 일을 줄여야 한다니. 그때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할머니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2달 전 요리 강습에 참석했던 젊은 셰프였다. 그는 자신의 식당을 정리하고 두 할머니를 돕기로 결심했다. 왜 당신 식당을 정리했소? 순애가 물었다. 젊은 셰프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들에게 배운 게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음식에 대한 철학, 삶에 대한 태도, 그걸 더 배우고 싶어요. 순애와 명숙은 감동했다. 그리고 젊은 셰프를 받아들였다. 그럼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 열심히 배우시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순애, 명숙, 그리고 젊은 셰프 민준. 3사람은 함께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민준은 배움에 열심이었다. 순애에게는 육수를, 명숙에게는 양념을 배웠다. 그리고 두 할머니는 일을 줄일 수 있었다. 할머니들, 이제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민준의 도움으로 두 할머니는 건강을 챙기면서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2019년 가을,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다. 할머니들, UN 평화 포럼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외교부 직원이 가게를 찾아왔다. 순애와 명숙은 어리둥절했다. UN, 우리가 거기서 뭘 하라는 거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거죠.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서. 두 할머니는 망설였다. 뉴욕까지 가는 것도 부담이었고, 큰 무대에서 연설하는 것도 두려웠다. 우리는 그냥 국수나 만드는 사람들이오. 연설 같은 건. 순애가 거절하려 했지만 명숙이 말했다. 할머니,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세계 곳곳에 분쟁이 많잖아요. 우리처럼 화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순애는 명숙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가보자고. 한 달 후, 두 할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태평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했다.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UN 본부는 웅장했다. 세계 각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여러 언어가 들렸다. 순애와 명숙은 긴장했다. 할머니, 떨려요. 명숙이 속삭였다. 순애는 명숙의 손을 잡았다. 나도 떨리오. 하지만 우리 함께 잔소. 강연 시간이 되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각국의 외교관들,
평화운동가들, 언론인들, 순애와 명숙이 무대에 올랐다. 통역사가 함께 섰다.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75세까지 증오 속에서 살았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북한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60년 동안 그 증오를 품고 살았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고 함께 국수를 만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증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오는 과거에 갇히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명숙이 이어서 말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남한에 와서 차별을 받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미워했지만 같은 음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가까워졌습니다. 명숙은 순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금 우리는 가족입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입니다. 순애가 다시 말을 이었다. 평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그릇의 국수를 함께 만드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청중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두 할머니를 찾아왔다. 중동에서 온 평화운동가는 말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언젠가 할머니들처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순애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로를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면 가능하오. 아프리카에서 온 여성 운동가도 다가왔다. 우리나라도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할머니들처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숙이 대답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드세요. 음식이든 예술이든 뭐든 좋아요. 함께 창조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할머니,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 몰랐어요. 명숙이 말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그냥 국수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만든 건 국수만이 아니었나 봐요. 희망도 만든 거죠.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할머니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세계 각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순애와 명숙은 대부분 거절했다. 우리는 요리사지, 연사가 아니오. 가게에서 국수 만드는 게 우리 일이오. 대신 그들은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그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 그릇의 국수의 평화의 의미를 담아서. 어느 날 가게에 남북 이산가족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는 70년 만에 북에 있는 누나를 만나고 돌아온 길이었다. 할머니들, 제가 누나를 만났어요. 70년 만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순애와 명숙도 함께 울었다. 어떠셨어요? 명숙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70년이란 세월이 우리를 너무 다르게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가까워졌어요. 순애가 말했다. 그래요. 음식은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냉면을 먹으며 계속 이야기했다. 누나가 북한식으로 만든 김치를 줬어요. 70년 만에 먹어본 고향 맛이었어요. 저는 남한식 과자를 줬고요. 명숙이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랑 저랑 똑같네요. 서로의 음식을 나누면서 가까워진 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들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누나를 만날 때 할머니들처럼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순애와 명숙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진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며칠 후 젊은 탈북민 부부가 가게를 찾았다. 그들은 남한 사람과 결혼한 탈북민이었다. 할머니들, 저희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나요? 순애와 명숙은 흔쾌히 수락했다. 결혼식 날, 두 할머니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직접 만든 냉면이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것처럼 두 분도 하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신랑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냉면을 먹었다. 하객들도 함께 먹으며 축하했다. 그날 저녁, 순애와 명숙은 가게로 돌아와 차를 마셨다. 할머니,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냥 국수 만들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2020년 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순애와 명숙의 국수 가게도 타격을 받았다. 할머니,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네요. 명숙이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순애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할머니, 배달을 해볼까요? 민준이 제안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냉면은 배달하면 면이 불어. 우리 국수는 바로 먹어야 제맛이 나는데. 그럼 다른 걸 만들어 볼까요?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요. 명숙이 아이디어를 냈다. 순애는 생각에 잠겼다. 그것도 좋겠구나. 우리 육수를 병에 담아서 팔고 면도 따로 포장해서 이렇게 해서 집에서 만드는 통일 냉면 세트가 탄생했다. 순애와 명숙이 직접 만든 육수, 면, 양념이 한 세트로 포장되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도 함께 제공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집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을 찾았고 두 할머니의 냉면 세트가 딱 맞았다. 할머니,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민준이 놀라서 말했다. 하루에 수백 개의 주문이 쏟아졌다. 순애와 명숙은 정신없이 포장 작업을 했다. 이렇게 바쁘기는 처음이네. 순애가 웃으며 말했다. 명숙도 웃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하지만 두 할머니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의료진들을 도와야지. 그분들이 제일 힘드실 테니까. 순애의 제안에 명숙도 동의했다. 그들은 수익금의 30%를 의료진, 지원단체에 기부했다. 또한 독거노인들에게는 무료로 냉면 세트를 배달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우리 국수라도 드시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숙의 말에 순애도 고개를 끄덕였다. 독거노인들에게서 감사 전화가 쏟아졌다. 할머니들 덕분에 맛있는 거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혼자 있는데 국수 먹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순애와 명숙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팬데믹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사회는 점점 지쳐갔다. 사람들은 분열되고 서로를 비난했다. 백신을 맞느냐 마느냐, 거리두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모든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순애와 명숙은 이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전쟁 때도 이랬지.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했어. 순애가 말했다. 명숙도 동의했다. 북한에서도 그랬어요.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서로를 탓했죠. 두 할머니는 결심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기로. SNS 계정을 만들고 매일 짧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국수 할머니들이에요. 순애와 명숙은 카메라 앞에서 함께 국수를 만들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도 처음엔 서로 미워했어요. 하지만 함께 국수를 만들면서 가까워졌죠.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비난하지 말고 손 내밀어 보세요. 영상은 빠르게 퍼졌다. 수십만 명이 시청하고 댓글을 달았다. 할머니들 보면서 반성했어요. 저도 가족과 싸웠는데 화해해야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했는데 할머니들 보니까 힘이 나요. 남북도 화해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예요? 두 할머니의 메시지는 분열된 사회의 작은 희망이 되었다. 2021년 여름, 팬데믹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순애와 명숙의 가게도 다시 손님들로 붐볐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고위 관계자였다. 할머니들, 정부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화해, 음식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음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애와 명숙은 놀랐다. 판문점, 남북이 만나는 바로 그곳. 우리가 거기서 국수를? 네. 남북 관계자들이 함께 할머니들의 냉면을 먹으면서 화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한 달 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순애와 명숙은 그 자리에서 직접 냉면을 만들었다. 이 국수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든 겁니다. 순애가 말했다. 명숙이 이어서 말했다. 우리도 처음엔 적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남북 관계자들은 함께 냉면을 먹었다. 차갑고 시원한 육수, 쫄깃한 면발. 그 맛은 평화의 맛이었다. 식사 후 북한 관계자가 명숙에게 다가왔다. 동무 평양이 그립지 않습니까? 명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립죠. 하지만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순애 할머니가 계신 곳이 제 고향이에요. 북한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순애와 명숙은 판문점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다. 경계선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다. 할머니, 언젠가 저 경계선이 없어질까요? 명숙이 물었다. 순애는 명숙의 어깨를 안으며 대답했다. 언젠가는, 우리가 못 보더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요. 두 할머니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손님들을 맞이하며, 웃으며, 사랑을 나누며. 진정한 통일은 정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만드는 것. 순애와 명숙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2025년 겨울, 순애는 82세, 명숙은 79세가 되었다. 두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왔다. 비록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국수를 만드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했다. 할머니들,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민준이 말했다. 이제 30대가 된 민준은 두 할머니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제맛이 나. 명숙도 웃으며 동의했다. 국수 만드는 게 우리 삶이에요. 이걸 그만두면 뭘 하겠어요? 가게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미슐랭 등재 5년차, 그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순애와 명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성이 아니었다. 할머니, 제 딸이 곧 결혼해요. 두 분이 주례를 서주실 수 있나요? 단골 손님의 부탁이었다. 순애와 명숙은 흔쾌히 수락했다. 결혼식 날, 두 할머니는 신랑 신부에게 축복을 전했다. 우리처럼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더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세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신랑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두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했다. 어느 날 순애가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 문제였다. 병원에 입원한 순애는 명숙의 손을 꼭 잡았다. 명숙 씨, 미안하오. 내가 먼저 아파서. 할머니, 괜찮아요. 곧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순애의 심장은 많이 약해져 있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나이가 많아 위험했다. 수술하겠소.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다. 명숙이 놀라서 말렸다. 할머니, 위험해요. 그냥 약으로 치료하시면. 아니야.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당신이랑 더 국수 만들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순애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날, 명숙은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다. 민준도 함께였다. 할머니,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5시간의 긴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다. 성공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명숙은 주저앉아 울었다. 민준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순애는 명숙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걱정했지? 당연하죠, 할머니.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당신 곁에 더 있고 싶거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60년을 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가족이 된 두 여인. 한 달 후, 순애는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했다. 가게로 돌아온 순애를 손님들이 환영했다. 할머니, 돌아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순애는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다. 자, 그럼 국수나 만들어 볼까. 그날 두 할머니가 만든 냉면은 유난히 맛있었다. 손님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오늘 국수 왜 이렇게 맛있어요? 순애와 명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맛의 비밀을.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2025년 말, 정부에서 두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남북 화해와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시상식에서 두 할머니는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젊은 탈북민 여성이 다가왔다. 할머니들, 저 할머니들 덕분에 남한에서 잘 정착했어요. 이제 작은 식당도 열었어요. 명숙은 그 여성을 꼭 안아줬다. 잘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실향민 할아버지도 다가왔다. 할머니들 국수 먹고 고향 생각 많이 했어요. 평양이 그리운데 할머니들 덕분에 조금 위로받았어요. 순애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언젠가 다시 고향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그날 저녁, 순애와 명숙은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셨다. 할머니,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명숙이 말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미워했는데, 이제는 가족이죠. 그래, 가족.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평화로운 풍경. 명숙 씨,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함께 묻히고 싶소. 순애의 말에 명숙은 놀랐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잖소. 가족은 함께 있어야지.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할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2026년 봄, 순애와 명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평화 요리 학교를 여는 것이었다. 전국의 젊은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면서 평화의 메시지도 전하고 싶어요. 명숙의 제안에 순애도 동의했다. 학교는 작았지만 의미가 컸다. 남한 출신, 북한 출신, 외국인 모두가 함께 모여 요리를 배웠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예요. 순애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명숙이 이어서 말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더라도 같은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은 두 할머니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순애와 명숙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민준이 안에서 국수를 만들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참 복 받았어요. 명숙이 말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60년을 증오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다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니야.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내 마음의 얼음을 녹여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맑았다.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그래, 100살까지 국수 만들자고.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그날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순애는 생각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기뻐하실까? 증오를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한 자신을. 명숙도 생각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 이제는 만날 수 없지만 자신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어머니도 안심하실까? 두 여인은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담아. 그들의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평화의 상징이었고, 화해의 메시지였으며, 희망의 증거였다. 남과 북, 60년의 분단, 전쟁의 상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두 여인은 증명했다.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화해가 복수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평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한 그릇의 국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